하나의 기술 트렌드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선제적 대응 기술인데요. 우리가 이제 기분이 우울하다 이랬을 때 요즘 깜짝깜짝 많이 놀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또는 뭐 음악이라든지 내가 찾고 있는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으로 네이버에서도 검색 알고리즘으로 내가 찾는 것들을 이제 첫 화면에 이렇게 노출을 많이 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요구하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그걸 대응해 나가는 기술을 선제적 대응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난도 교수는 님은 특정한 어떤 트렌드 하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항상 이 흐름, 그게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전체를 이야기할 때 선제적 대응 기술이라는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가 12구 참사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선제적 대응 기술을 모든 것을 다 갖춘 상황에서도 그 기술을 이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측면에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시스템적으로도 상당히 잘못이 있는 거죠. 솔직하게 우리가 바라본다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서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이 있잖아요. 그 고객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이제 고민하고 그런 상품과 서비스와 기술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무엇보다 우리의 생존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간력인데요. 이 오프라인이 주는 이제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멋지다고 이렇게 소문난 공간, 그런 것들 핫플레이스라고 하잖아요. 뭐 거대한 공간, 현대 같은 백화점 같은 데 공간들도 여러분이 이제 많이 가시겠지만 아주 작은 공간. 저는 이제 부산의 광안리 해변 앞에 걸어서 10분도 안 되는 이 단독주택에 있는데요. 이 단독주택들이 지금 거의 다 이게 공간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카페나 다양한 식당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요. 어떤 공간들은 보면 간판을 안 걸어놨어요. 간판이 없어요. 뭘 파는지를 안내를 안 해요. 대단히 불친절해요. 그래서 이게 난 절대 망한다 이런 생각으로 예, 제가 이제 과거의 사람들 방식으로 옛날에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공간을 뭐라고 하느냐면 요즘은 힙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기들 힙한 사람들끼리만 알고 그것을 가지고 인스타에 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힙하게 만들어 놓으면 힙한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지루하고 또 재미가 없잖아요. 직장 생활도 그렇고 학교 생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상을 뛰어넘는 비일상성 그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간이 주는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딱 아파트처럼 탁탁탁탁 만든 게 아니라 그 건축을 하는 설계사의 능력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재미가 오밀조밀하게 있는 거죠. 이런 것을 공간력이라고 하는데요. 공간력을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거대한 초고층 아파트라든지 이런 큰 건물들이 있으면 주변의 건물들을 뭐 빨아들이는 이런 힘이 있죠. 이걸 인력. 그 공간을 통해서 이제 오는 그 공간을 가기 위해서 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력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그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어중간하게 큰 공간들은 사실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코로나처럼 이 이후로 해서 가장 많이 사라진 것 중에 하나가 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회식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식당들이 그냥 어중간하게 쓸데없이 이제 넓은 공간들은 대단히 이제 위험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가상의 공간과 잘 연결해내는 연결력이 있어야 되고요. 이걸 메타버스나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유니버스를 통해서 융합을 통해서 지평을 넓히는 확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병행해 나가는 거겠죠. 우리가 사실 뭐 엄청나게 큰 공간들을 우리가 가지기는 차별화된 공간을 가지기는 대단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공간들을 활용할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도 윤석열 대표님이 알려주셨는데 이름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남의 집 방문하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집 공간에 가서 그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에어비앤비에서 뭐 하루를 빌려주는 그런 숙박 개념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에 포함은 되겠죠. 하루가 아니라 뭐 보름살이, 한 달살이도 되겠지만 그냥 몇 시간 정도 공간 임대하는 이런 부분도 하나의 이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력의 시대에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요, 나만의 공간이 사실 또 있어야 돼요. 그 트렌드 코리아 예전의 책에 케렌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아주 작은 공간이라도 집 내에서 내가 좀 편안하게 남의 눈치 안 보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또 필요하다고 했었고요. 그러니까 비일상성, 그러니까 늘상 해오던 이런 것들을 아닌 새로운 일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했을 때는 매력적인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디지털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보니까요, 메타버스에 공간을 만드시더라고요. 메타버스에 이제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에서 교육을 하시거나 캠프를 하시거나 공간에서 학교 전체 행사를 하시거나 회사의 행사를 하시거나 또 팀워크를 거기서 하거나 모든 것들 다 또 거기서 또 면접하시고 이렇게 서로 다 다르게 해서 그 공간이 주는 또 힘을 가지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있겠죠.